제일 머릿속에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절대값을 꺼내는 방법은 제곱을 했을 때 없애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만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부등식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대부등식 중에서 하나가 뭐였다? 산술기하. 그 다음 두 번째가 코시-슈바르츠.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 때 쓴다고 했죠?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뭘 쓸 때? 곱을 이용해서 합의 범위를 구할 때. 합의 최대값, 최소값. 또는 합을 이용해서 곱의 최대값. 그리고 세 번째는 역수꼴 형태의 합. fx 더하기 fx분의 1.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의 최소값. 이런 애들을 구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산술기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여태까지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던 것들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뭐? 산술기하. 그래서 산술기하 형태로 해서 진짜 정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면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애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a 더하기 a분의 별표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별표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또 마지막 a 더하기 a분의 별표 더하기 세모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별표 더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변형이 들어가는 애가 산술기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뭐라고 했었죠?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a, b, x, y라고 하는 애는 문자로 한정 짓지 말고 반드시 뭐로 봐라? 덩어리째로 봐라 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할까요? 4라고 할 때 아니야 6이라고 할 때 아니다 2x x 더하기 y 이때 4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사실은 얘를요 코시-슈바르츠를 사용하지 않고도 풀이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이 6이라고 한다면 y 대신에 6-x를 그대로 대입해서 얼마죠? 4분의 5x제곱 뭐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라고 하는 거에 범위를 구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되게 막연하단 말이죠.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는지가 되게 미묘해요. 예를 들어 지금 막 이런 것들을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지는 그런 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x 플러스 y에다가 6의 제곱이 4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앞에다가 얼마 곱해서 어머나 곱해서 저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의 곱을 곱했을 때 저
곱했을 때, 이 덩어리 두 개를 곱했을 때, 저기 누구야? 여기.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 요 놈의 제곱꼴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얼마? 여기는 4가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36분의 5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다. 누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애다. 실제로 이 식을 이걸로 바꿔서 정리를 하더라도 아마 여기 뭐 4분의 5로 계산했을 때 블라블라의 제곱 더하기 5분의 36 이런 형태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로 풀어도 됩니다만 그 최대 최소로 푸는 과정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게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코시-슈바르츠를 써먹을 수 있더라까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 뭐 배우셨죠? 2교시에는 뭐 했었죠? 함수에 대한 걸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대응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 했었죠? 어떠한 집합 x의 원소에다가 다른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x의 원소들의 y의 그 각각의 원소들, x라는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의 y의 원소가 대응될 때, 그 뜻 자체가 뭐라고? 반드시 한 번. 그런 게 대응될 때 얘를 함수라고 했다 였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나타내는, 자, 화살표 출발하는 이 집합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여기 표집? 관역이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르고? 공역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여기에 해당돼서 맞았어, 여기에 대응되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대응되는 애들만 따로 뽑아놓은 애들을 얘를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렀다. 그죠?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었고요. 뭐 서로 같은 함수라던가 아니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라던가 아니면 우함수, 기함수 파트는 제가 안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저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과 항등함수와 그 다음에 상수함수. 정의도 알려드렸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게 뭐예요? 한 놈이 찍으면 다른 애는 그 놈을 못 찍어. 그래서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라고 한다면 뭐를 만족한다?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 또한 서로 다를 때 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 1대1 함수들 중에서 뭐 하는 거면? 공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까지 서로 같다면 여기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항등함수는 어떤 애들? 1대1 애들 중에서 그 어떤 놈이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도록 하는 함수가 항등함수다. 그리고 얘를 제가 identity function, 즉 i라고 해서 항등함수라고 했고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x에다 뭘 집어넣던지 간에 c라는 일정한 상수 값으로 모두 다 한 놈에 대응되는 애들을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었어요. 예.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좀 여유가 되면은 뭐 유리함수까지 하면 좋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할 부분은요. 지금 그 함수 파트에서 아까 8번째였죠? 함수 파트에서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으로 일단 거기 특강에서 나와 있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와 그 다음에 저기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게 대체 뭔데? 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다 라고 잘 오케이. 그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다 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어떠한 y는 fx라는 애가 존재할 때 절대값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냐면 y는 절대값 fx. 이 경우는 해석을 하자면 어떤 형태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 또 다른 경우는 y는 f 절대값 x 이런 형태로.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조금만 올릴까? 조금만 올립시다. y는 절대값 fx 식 전체 절대값 비율을 씌웠을 때 다음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y는 f 절대값 x. 이 경우는 문자가 x라는 모든 문자에 x의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 또 다른 경우는 y는 절대값 y는 fx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y라는 그 변수, 미지수의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어떠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 그래프가 그려지는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복합해서 두 가지 형태가 동시 발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y는 절대값 f의 절대값 x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런 형태도 가능할 거고요. 뭐 진짜 정말 절대값 y는 절대값 fx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로 f 절대값 x 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우로서 뭐 y는 어떠한 절대값 fx에다가 플러스 k를 씌워서 다시 절대값을 씌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데요.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는가, 두 번째는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y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 모양으로 한번 보자면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친한 2차 함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2차 함수 모양 중에서 가장 흔하게 뭐 1이랑 3이라는 값에 요래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y는 fx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3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으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식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식의 값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맞아요. 식의 값 하면 함수값이야. 함수값 하면 y가 떠오르는 게 맞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x랑 y랑 비교했을 때 지금 식의 값이 음수가 되는 애, y가 음수가 되는 애 어디야? 요 아랫부분이죠. 는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 뒤집혀.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이어서 그려보자면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서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양수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립니다. 뭐 한다고요? 자, 외워. 이제 규칙을 외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 x축 아래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꺾어 올린다라고 통 기억하세요. 올린다. 꺾어 올려준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원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꺾어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모든 음수값들이 양의 값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뭐야?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입니다.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좀 여유 있게 씁시다. 다음.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저 y는 f 절대값 x 같은 경우 제가 뭐 하라고 했죠? x라는 문자의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 실제로 지금 이 식이 y는 fx 이 식이 y는 절대값 fx라고 할 때 굳이 제가 저걸 식으로 바꿔주자면 fx라고 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f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f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3됩니다.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저번에 썼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그럼 뭐냐면 공간이 부족하겠다. 자, 똑같이 그릴게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방금 전에 있던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어디서? 3에서 1에서 3에서.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절대값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 어떻게 나와? 1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1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럼 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넣어봐. 그럼 3이라는 그 함수값이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랑 똑같은 위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위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위치.
또 0에서부터 가까운 걸 기준으로 여기가 0.1, 0.2, 0.3, 0.4라고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하여 대칭이 돼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이걸 풀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져요. X축, 그러니까 X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어디부터? 네, 오른쪽. Y축 기준으로 X의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을 먼저 그린 후에 똑같이 대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요. 짠.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뭐라고요?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자면 얘는 뭐가 돼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X, 뭐지? X의 값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린 후에 뭐 하면 된다? Y축에서 Y축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그려준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절대값 X. X가 양인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음수인 부분은 대칭으로 그려준대. 그러면 자 아까 내가 그렸던 절대값 Y 이것도 규칙이 똑같거든? 뭐일 것 같아? 절대값 Y는 fx. 얘는 뭘 것 같아 그러면? Y 값을 양이 되도록 하는 그분을 먼저 그린 후에 x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려준다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자 보면 y라는 문자에 절대값 기호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떠한 그래프 모양을 가지게 되냐면 짠. 네. 똑같이 그려줄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3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 1과 3이라고 그려질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면 어떻게 된다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윗부분만 먼저 그려주고 윗부분만 먼저 잔 하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해서 똑같이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해석하는, 이게 뭐라고? Y 값이 0보다 큰 부분을 먼저 그려준 후에 뭐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자, 그럼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퀴즈 y는 절대값 f,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규칙은 똑같아. 뭐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서부터 뭐부터? 문자가 해당되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x값이 양이 되도록 하는 걸 먼저 그리고 대칭을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하여?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뭘 해주면 된다? 꺾어 올린다. 그래서 꺾어 올리는 모양까지 짠 여기 볼록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이거다.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똑같아. 뭐부터? 둘 다 양이 되는 애들만 먼저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을 각각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x 값이 0보다 크고 y 값이 0보다 큰 건 어디야? 1사분면이죠. 그 1사분면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디냐면 요렇게 그려지거든. 2부터 2까지. 그 상태에서 y축에 대하여 대칭. 그리고 뭐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 하면 이런 모양이 생길 수도 있게 돼요. 그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진짜 그 함수 가지고 그림 그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뭐 하트라던가 막 클로버라던가. 클로버 생각보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가 했던 거대로 따진다면 여기에다가 이러한 함수를 정의를 해.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기, x축에 대하여, 그러니까 y축에 대하여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절대값을 씌우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어디야 이거?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대편도 이렇게 까지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 y는 뭐 예를 들어 y는 x 대칭 이런 것까지 해주게 되면은 클레버 모양도 충분히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억해야 될 것들은 네 요거 그 메커니즘이에요. 적어주세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x축 기준으로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 그래프에서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 다음 x라는 문자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엔 그 x가 0보다 큰 부분, x 양의 부분을 먼저 그려준 후에 데칼코마니 하듯이 축으로 복사해 준다. y에다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y가 0보다 큰 부분만 먼저 그려준 후에 데칼코마니 접어서 복사해 주는 것처럼 대칭으로 그려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볼게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버전 2인데요. 1차 함수 중에서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한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 얘는 뭘까?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해도 되고 평행이동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를 어디에 대하여?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아니면 먼저 뭐를? y는 요식 전체의 값이 0보다 커지는 x-알파를 그리고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리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x-2라고 하는 애는 일단 절대값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 자체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2 나와요, 3 넣으면 3 나와요, 4 넣으면 4 나와요. 그리고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을 꺾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요 V자 모양 그래프를 먼저 그린 후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어차피 V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아니면 뭘 이용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x-2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한 후에 얘를 꺾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는요. 결국엔 그래프의 개형을 보자면 이렇게 V자 모양을 그리게 되거든요. 마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선대칭 도형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x는 알파라는 값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자 최종 응용 버전 y는 절대값 x-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는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 것 같아? 2,3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냐면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저 V자 모양의 형태에서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도록 2,3이 되도록 평행 이동한 거와 같을 거라고.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2,3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까지도 계산이 가능하시면 돼요. 이거를 공통수학 1 할 때 알고 있다면 내가 이것까지 솔직히 알려주려다가 말았는데 그 절대값이 포함된 그 식 같은 경우에 뭐 범위를 구하네 뭐 어쩌고 뭐 연립을 해서 누구보다 크네 작네 이런 거 할 때 그래프가 제일 빠르거든. 근데 니네는 식으로 뒤지게 복잡하게 풀었잖아요. 막 범위를 나누고 뭘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니네들 앞에서 가끔 이런 적 있었을 거야. 너 3보다 크지? 막 이런 적이 내가 몇 번 있었잖아요. 눈으로 보고서. 근데 왜 그랬을 거냐면 나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니까. 적어도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익숙해지면 이 규칙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있어 보이는 척 했던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걸로 끝날 거 아니고요. 두 번째. 그럼 절대값이 두 개가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절대값 x-알파 더하기 절대값 x-베타라고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요. 실제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거 부등식 범위 나누기 해가지고 수직선을 나눠서 여기가 알파, 요 값이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부터 베타 사이,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게 막 블라블라블라 구했잖아요. 근데 x의 개수가 절대값이 서로 같은 그래프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짠, 짠, 아이고, 짠, 짠 이렇게 돼요. 어디서부터? 여기가 바로 요 놈이 바로 알파고요. 요 놈이 바로 베타고요. 알파를 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예요. 지금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요 값이 y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올 건데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사이 값을 집어넣어도 다 계속 같은 동일한 값들이 나오면서 y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요 밑바닥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만약에 3개짜리는 어때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힌트. 절대값이 한 번 들어갔더니 한 번 꺾였어요. 절대값이 2번 들어갔더니 2번 꺾였어요. 절대값이 3번 들어갔으니까 몇 번 꺾일까요? 3번 꺾일 겁니다. 그 꺾이는 그래프 모양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한 번, 2번, 잠깐만, 아니지,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어디서? 알파에서 한 번, 베타에서 한 번, 감마에서 한 번 이렇게 순서대로 꺾여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요? x 베타 있습니다. b 말고 베타라고 했냐? 내가 b라고 잘못 들은 거냐? 미안해. 귀 좀 파고 살게. x 베타에서 뭘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꺾이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한 번, 2번, 3번,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꺾이면. 즉, 짝수개만큼 존재할 때는 뭐가 존재해? 밑바닥이 존재하고요. 홀수개만큼 있을 땐 뾰족해서 마치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존재하게 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절대값들이 포함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서 계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제가 저기 공통수학 1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5 아니야. 와, 뭐로 바꿀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아니야. 조금. 만약에 그럴싸한 문제가 있다면 x-1 더하기 절대값 x-3이라고 바꾸고요.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어떤 식으로 그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지금 너는 그때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풀었었냐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해서 식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적어서 그때 해당되는 거, 저때 해당되는 거, 요때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를 각각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자, 잘 봐. 이렇게 1에서 얼마의 값을 가져?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양쪽에다 동시에 1 집어넣어봐. 뭐 나와? x에다 1 집어넣어봐! 얼마냐고! 계산할 줄 몰라요? 많이 어려워요, 이게? 어? 잊어? 그러면 3까지 똑같이 2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호가 둘 다 똑같다면 x가 마이너스 2x 또는 2x가 될 거라서 기울기가 2짜리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자, 여기 한 칸 이동했더니 2개 위로 올라갔어. 2에서부터 2개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4가 될 거야.
그럼 6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짠!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래프로 그냥 곧장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 그래프의 값이 6이라는 상수 함수보다 작은 애들을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느냐로 시간을 더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공통수학 1, 2 과목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서는 항상 계속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3년치의 전반적인 심화 과정을 배운다고 한다면 공통수학 2 과정에서는 집합 명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명확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배우고 그 다음 뭐로? 그래프화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공통수학 2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하나 진행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축 대칭 함수.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 라고 해요. 자, Y축 대칭 함수라는 말이 우리 옛날 먼 옛날에 공부개정 시절 때까지는 교과서상에서 우함수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는 얘 왜 글씨 크기가 다르냐? 원점 띄어쓰기가 다른데 대칭 함수 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자 얘는요 뭐라고 불렀었냐면 기함수라고 불렀었어요. 우함수 좌함수 아니고요. 우함수 기함수 우기기기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외우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Y축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에 대해서 기억을 단순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근데 얘를 줄여서 우함수,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되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고로 유치할수록 잘 외워진다. 딱 우함수만 기억하면 우함수가 아닌 애는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예요. 자, 우함수는 뭐냐면 우라고 하는 글씨를 주목하세요. 우라고 하는 함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우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함수 아닌 거를 기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함수냐 기함수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애예요. fx라는 그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던 그 모든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저 마이너스 기호를 먹어치우는 경우에 원점 대칭,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y축 대칭 함수예요. 그죠? 이것도 y축 대칭 함수예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애들이냐면 y는 x제곱 같은 애들이요.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자 자기 자신으로 튀어나와요. 없어져요. 그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4제곱도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 6제곱도 있을 거야. y의 x의 2n제곱 함수라고 하는 짝수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도 가능해요. y는 c, q.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넣을 x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던 뭘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y축 대칭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함수라는 말을 옛날 먼 옛날에 뭐라고도 불렀었냐면 짝수함수라고도 짝수함수라고도 불러서 써요. 이 우함수냐 기함수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디서 더 뚜렷하게 다루냐면 대수 파트에서 더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자, 그럼 기함수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f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식 전체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를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요. 뭐 있을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y는 x 같은 경우에 y는 x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남아있죠.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랑 마찬가지죠.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똑같아서 예,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과 같죠. 그래서 홀수함수, 홀함수라는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라고? 식 전체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함수. 전체적으로 부호가 다 뒤집어지면 기함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y는 x 세제곱 더하기 x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마이너스를 x를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라는 식이 나오죠. 원래 있던 애에 비해서 정확하게 다 뒤집어진 걸 보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구나? 기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플러스 2를 갖다 붙였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거든? 얘랑 부호가 다 뒤집어졌니? 아니요. 그러면 부호가 영향을 받지 않니? 아니요. 그럼 이건 뭐라고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항상 언제나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둘 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둘 다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애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봐봐. 뒤에도 나올 건데 뒤에서 한 번 더 해줄 건데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예요. 근데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는 경우엔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 곱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따가 뒤에 합성함수 배우고 나서 하나 더 할 건데 일단은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잘 생각해봐. 봐봐. 만약에 f-x가 fx이고 g-x가 마이너스 gx라고 한번 해봐. 응? 그러면 우함수. 자, f-x 곱하기 f-x는 fx 곱하기 fx랑 똑같죠? 그죠?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근데 만약에 f-x 곱하기 g-x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먹어치워. 근데 깔끔 떠는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갖다 뱉어. 반란의 성.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 gx가 된단 말이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근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겠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마이너스 2개가 튀어나오니까 똑같이 사라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이렇게 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우함수냐 기함수냐라고 하는 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다기보다는 이 다음 파트 대수 혹은 그 미적분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사실 미적분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전초 과정 정도라고 그거는 이제 실전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납득하셨어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 다음에 그 둘 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섞인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교재상에는 있지 않은 하지만 함수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와 y축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울게요. 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뭐고 역함수, 그러니까 그냥 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할게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에서부터 y로의 함수가 있다면 얘를 f라는 규칙으로 대응시킨다라고 할 때, 1, 2, 3이 있을 때, 1, 2, 3, 4라고 한다면, y에서부터 z로 새롭게 가는 함수를 g라고 정의했을 때, 이 i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여기 246으로 갈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간다라고 하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인 그 g라는 함수가 1은 2로 2는 4로 3은 6으로 4는 다시 4로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연속으로 미끄럼틀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라는 함수에서부터 미끄럼틀을 타고 슝 하고 내려가서 y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y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또르륵 하고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미끄럼틀로 쭉 내려가서 z라고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미끄럼틀이 f라고 하는 함수가 될 거고 요 미끄럼틀이 g라고 하는 미끄럼틀이라고 할 때 이 f와 g라고 하는 함수를 연속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x에서부터 y를 거쳐 z로 가게 될 거예요. 즉 얘는 f랑 g라고 하는 함수를 연속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1이라는 값이 어디에 대응된다? 2에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2라고 하는 값은 뭐에 대응된다? 6에 대응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3이라고 하는 값은 뭐에 대응된다? 4에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x에서부터 z, y를 거쳐서 z로 갈 때 이 f, g라고 하는 함수를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뒤에서부터 붙여서 g 동글 f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g 합성 f 또는 뭐 g 서클 f라는 형태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1, 2, 3이라고 하는 값에서 z라고 하는 2, 4, 6에 해당하는 1은 2로, 2는 6으로, 3은 4로 가게 되는 함수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f라고 하는 규칙이 x에서부터 y로 가고 g라고 하는 함수가 y에서부터 z까지로 대응이 될 때 이 x라고 하는 원소가 fx에 대응이 되고 그죠? 사실은 y라고 하는 함수가 g y에 대응되는 건데요. 그죠? 이걸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x라고 하는 애가 fx에 대응이 되는데 그 fx라고 하는 애가 y의 원소가 돼서 g에다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세집합 XYZ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다가 fx를 대응시키고 이 fx의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키게 된다면 그 새로운 함수 x라고 하는 애를 어디에 대응시키게 되는? g의 fx에 대응시키게 되는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g 서클 f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새로운 정의역은 누가 되죠? 얘는 정의역은 똑같습니다. 정의역은 누가 되고? 정의역은 x가 될 것이고요. 공역은 새로운 공역이기 때문에 누가 되는 거죠? y가 아니라 도착 지점. 누구? z라고 하는 공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x에서 z로 가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g 서클 f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 자체가 g 서클 f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두 함수를 합성한 상태에서 x를 대입하게 된 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뭐와 같냐면 g라고 하는 함수에 f라고 하는 함수를 합성해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합성함수를 y는 g 서클 f라고 하는 것과 y는 gfx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합성함수는 영어로 컴퓨티트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치역이 정역의 부분집합일 때만 정의된다. 뭐 그렇대요. 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라고 하면 뭐냐면 뒤에서부터 껍질 벗기기 하듯이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요 규칙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보고 넘어가요. 예제라고 되어 있는 애가 fx는 뭐이? 2x-1이고 gx라고 하는 값은 뭐이?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때 뭐가? f 서클 g에다가
3을 집어넣으래. 어떻게 계산하는 것과 같다고? G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을 다시 F에다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은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10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같을 거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19 나오는구나 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 이번엔 G서클 F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계산하시면 얘는 G에다가 F-2를 대입한 것과 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 G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 것과 같고 얘를 계산해주면 26이 나오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3번. FF는요? F라는 함수에 F2를 대입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3인데 그 3을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야? 5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안에서부터 하나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가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G서클 F와 F서클 G는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바로 비교해봐도 돼요. 1 집어넣어봐. F서클 G에다가 1 집어넣어봐요. G는 2고요. 2 집어넣으면 3 나오거든요. 그럼 G서클 F에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G1은 얼마? 2가 나오죠. 두 값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근데 뭐는 성립하냐면 앞에를 먼저 합성하는 거나 뒤를 먼저 합성하는 거나 값은 영향이 없어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항등함수라고 나오는 게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튀어나옵니다.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짠. 필수 예제를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 필수 예제 9번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필수 예제 9번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x라고 하는 집합은 0, 1, 2, 3. 마찬가지로 공역도 0, 1, 2, 3. 일 때 x에서 x로 가는 f라는 규칙은 0은 0으로 1은 3으로 2도 3으로 3은 1로 이렇게 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F2는 F2 더하기 F서클 F2 더하기 F서클 F2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죠. 2는 어디로 간다고요? 2는 3으로 가요. 다음 얘는 그럼 F3 더하기 F서클 F3과 같겠죠? 그죠? 여기 뒤에서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또 3 더하기 3은 어디로 가? 1로 가요. 그럼 얘는 F1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라고 해서 답은 7 나오겠네요. 그죠? 치역을 구하여라. 2번 뭐의 치역? 2번 F 서클 F의 치역을 구하여라. 그러면
첫 번째 한 번 시행했을 때 가는 애들은 0, 1, 3이에요. 그죠? 먼저 F의 치역이라고 하는 애가 0, 1, 3일 때 그 0을 대응하면 0을 대응시키면 0, 1을 대응시키면 3, 3을 대응시키면 1이라서 F서클 F의 치역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것이다? 0, 1,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에 G서클 F와 F서클 G가 같다면 그거는 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fx가 만약에 ax 더하기 3이고요. g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냐면 그냥 그 x에다가 자 여기 그냥 그 x가 들어갔어야 할 그 자리에 fx라고 하는 덩어리를 째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얘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g라고 하는 애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그 값이 f라고 하는 애에다가 gx라고 하는 덩어리를 집어넣은 값과 같다고요. 그럼 그대로 식을 바꿔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fx 더하기 4가 나올 거고요. gx니까 x 대신 fx로 바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 곱하기 gx 더하기 3이라고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a 곱하기 마이너스 ax 더하기 3 더하기 4가 a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3과 같아요. 식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더하기 3 나오고요. 여기 있는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수 비교하시면 돼요. 11번이랑 12번 같은 경우에는 11번과 12번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보여드릴 건데요. 자, 11번은 정석대로 푸는 방법 그리고 뒤에서 역함수라고 하는 애가 나왔을 때에 그걸 푸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자, fx는 x 더하기 2, gx는 3x 더하기 1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1번 f서클 hx가 gx래. 쫄지 말고 그대로 계산하세요. 식 어떻게? fhx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hx 더하기 2가 3x 더하기 1이라서 hx는 뭐가 되겠다? 3x 마이너스 1 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h서클 f의 x 값이 gx가 되도록 그러면 h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3x 더하기 1이 나올 거라고. 마찬가지로 x 더하기 2라는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면 치환을 하셔도 돼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 대신에 치환을 하시면 ht는
x 대신에 t-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ht가 3t-5가 될 것이고 t 대신에 x 대입하시면 마무리됩니다. hx는 3x-5. 3번 H 서클 G 서클 fx가 fx가 되도록. 자, 다를 바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h에다가 g 3x 더하기 1에다가 fx를 집어넣었으니까 3x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x 더하기 2가 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을 치환해서 x를 얼마로 바꿔주시면 3분의 t-7로 바꿔주신다면 ht는 3분의 1 t-3분의 1이라고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hx는 얼마?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두 번째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애당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H 안에 G 안에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 만약에 fx라는 애 대신에 t로 치환을 해준다면 이 식은 h의 gt가 t가 나오도록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h 3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t라서 얘를 두 번째 또 다른 애로 치환해 주시면 되겠죠. 뭐랄까 라지 다 3t 플러스 1이면 t 대신에 a-1을 3으로 나눠준 값이랑 마찬가지라서 t는 얼마? 3분의 a 마이너스 ha는 3분의 a 마이너스 1, 즉 hx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단계 덜 해도 돼요. 굳이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가지 않고 덩어리를 치환해서 줄여서 계산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역함수를 좀 배우시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거듭제곱 합성함수 규칙 찾으시면 돼요. 항상 언제나. 자, 뭐든지 똑같아요. 거듭제곱이든 뭐든 간에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걸 제가 정리 안 해놨는데 f 서클 f를 f의 제곱으로 표현해요. 그럼 f 서클 f는 f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f 서클 도도도 서클 f로 여기 개수가 n번 합성한다면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1 집어넣으면 얼마나? A를 집어넣으면 자 fx가 x 더하기 1이라고 할 때 f 제곱 x는 뭐가 돼?
저 x자리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라 x 더하기 2 되거든. 마찬가지로 세제곱하면 3번 거듭 아니 합성하면 뭐가 돼? 얘는 f 서클 f 제곱 x와 같아서 f 제곱 x라고 하는 애가 얘니까 이거 정리하면 x 더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이라서 x 더하기 3 된다? nx는 그럼 뭐야? x 더하기 n이 되겠죠? 항상 언제나 반복할 때는 규칙 찾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반복될 때는 규칙 찾기.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F10의 A라고 하는 그 값은 A 더하기 10이 될 텐데 그 값이 30이 되는 애를 찾아라. 아, A는 20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3번은요) 넘길게요. 13번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요약 압축으로써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정규 수업 시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기간에 주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그냥 대입해 여기다가 바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규칙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13번은 일단 넘길게요. 얘는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실전에서 배우시면 좀 더 깔끔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넘길게요. 자, 합성함수 말고요. 역함수 볼 거예요. 역함수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x에서부터 어떠한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고 했을 때 역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지수에 마이너스 1을 쓴 지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요. 뭐 f의 역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여기 인버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글씨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f 인버스 x 또는 뭐 인버스 fx 이런 식으로 읽을 겁니다. 앞으로. f 인버스라고 그냥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얘 fx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f의 역함수라고 하는 애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그냥 y에서 그냥 x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x가 y라고 하는 애가 f라는 규칙으로 의해서 나온다면
여기는 새로운 x가 이 역함수에 나왔던 y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즉 원래 여기서는 정의역이 뭐야? 원래 정의역이 x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y가 되잖아. 근데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y가 되고요. 공역이 x가 돼요. 대응 관계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x와 y가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1, 2, 3, 4, 2, 4, 6, 8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애를 F라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넘어가는 애가 역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쏜 놈만 중요했다면 얘는 뭐라고? 누가 날 쐈을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F 인버스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는 1에 대응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F 인버스 3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없죠, 3? 그죠? 여긴 3이 없잖아요. 4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대응되는 애고? 2에 대응되는 애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함수를 F라는 함수를 봤는데 1, 2, 3이라고 하는 애가 1, 2, 3이라고 하는 애에서 1, 2, 3이 모두 다 1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F로서는 동작하겠지만 역함수로서는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역함수가 되는 순간 정의역은 노는 애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F는 규칙이 맞아. 노는 애가 없고 한 번씩만 쐈거든. 근데 지금 얘를 거꾸로 가려니까 어떻게 돼? 노는 애도 있고 한 번에 3개를 가게 돼.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이거는 별표 100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이런 것들 확인해 주세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설명. 다음 그림과 같이 fx가 1대1 대응이면 그 역의 대응도 함수가 되고 그 함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데 그냥 함수들처럼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을 뒤집었을 때 대응은 함수 대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되게 단순하거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얘도. 세 가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게 제일 생각할 게 없고 나중 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훨씬 빨라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y는 x 대칭시킵니다. y는 x 대칭을 시키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식을요. y는 x 대칭시켜봐요. 무슨 뜻이야? x가 들어갈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x를 집어넣는다예요. 그리고 y는 f 프라 인버스 x 꼴로 gx 새로운 함수 x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gx라고 하는 애는 역함수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써드릴게요. y는 어떠한 fx를 y는 x 대칭시킨 다음에 새로운 함수로 정리하면 그러면 gx라고 하는 애는 fx의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얘를 정리해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저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에요. 뭐만 하면 y랑 x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끝. y랑 x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끝. 그게 바로 역함수. 자, 그러면 저는 얘를 역함수를 바로 구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끝.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역연산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지금 봐봐. x에다가 다 천천히 진행해봐. x에다가 2배를 하고 5를 더한 값이 y입니다잖아. 즉 x에다가 2배를 하고 5를 더하면 결과값이 나온다잖아. 역함수는 뭐라고? 거꾸로 가는 거라고. 이 역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뭘 먼저 해줘야 되고 5를 빼줘야 되고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x-5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2분의 1 곱하기 x-5가 될 거라고. 역연산이에요. 이게 바로 역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연산을 이용하신다면 그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저기 어디냐? 553번 한번 봐봐. 553번 한번 봐봐. 만약에 내가 그 553번에 1번 y는 4x-2라고 하는 애를 역연산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x에다가 뭐 먼저? 2를 더하고 4를 나눠주면 끝이라고요. 마치 집에 가면 옷을 벗잖아. 집에 가서 씻으려고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 외투부터 벗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벗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속옷을 벗고 이제 저기 자연 그 상태로 이제 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속옷 불편해 하고 이렇게 갑자기 팬티를 쭉 하고 벅벅 찢어서 갖다가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있는 뭐 셔츠가 있으면 그 셔츠부터 막 갈기갈기 찢어대면서 막 버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밑에 있는 잠바를 딱 벗으면 누드가 돼. 미친놈인가? 그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X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부터 벗는 게 쉽고 간단한 것처럼 식도 마찬가지야. 문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부터 떼내는 게 간단할 거라고. 그래서 문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부터 역연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뺐으니까 2 더해주고 4를 곱해서 4로 나눠주고 라는 식으로 역연산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역연산이에요. 그냥 역연산이라고 하는 과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또는 역연산 하시면 돼요. 다음 역함수의 성질들 한번 볼게요.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저기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F 인버스 서클 F의 X는 IX고요. F 서클 F 인버스의 Y가 IY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일 다음. 이제 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콜라보. 아까 역연산하는 것처럼 X에서 Y로 가서 Z로 가는 애가 FG라고 할 때 이거 뭐라고 한다고? G 서클 F라고 한다고. 뒤에서부터 붙인다고 했어. 다시. 요렇게 가는 게 뭐라고? G 서클 F라고 했어. 그러면 역함수 같은 경우는 뭘 말해?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요 과정을 얘기할 건데 이게 뭐야? G 인버스야. 얘는 뭐야? F 인버스야. 그럼 어떤 식으로 뭐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먼저 계산돼야 돼. 먼저 계산되는 게 뒤로 가요. 그럼 뭐예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입니다. 이걸로 생각하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아까 역연산하듯이 더하는 거 하나하나 더하고 하나하나 곱하고 하나하나 더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뺀 다음에 나누죠. 마찬가지로 합성할 때도 동일하게 진행해요. 그러면 역함수도 동일하게 완전 거꾸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 뭐라고? F 서클 G F 서클 G라고 하는 애를 역함수를 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뒤집어져서 G부터 그 다음 F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럼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겠죠? F 다음 G 다음 H를 역함수 구한다면 원래대로 순서 정방향 순서는 뭐야? H를 먼저 계산하고 G를 그 다음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F를 계산한다는데 역함수 구하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F를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G를 계산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H를 계산하게 될 거라고.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통째로 다 뒤집어 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걸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F 서클 G랑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를 합성했을 때 그리고 F 서클 G랑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를 합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은 만나는 순간 항등함수로 사라집니다. 상쇄되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 서클 F 인버스가 될 것이라서 최종적으로 항등함수가 되는 게 맞거든. 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자리 못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만날 때만 상쇄가 가능해. 근데 지금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단 얘기는 결국엔 이 F 서클 G랑 누구랑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라는 애랑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안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논리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암기하세요. 뒤집힌다고. 여기서 안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그 11번 내용이었나요? 그 11번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조건에다 알려드릴게요. 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봐봐. 만약에 H가 F 서클 G라고 한다면 합성하는 방향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요. 양변에 뭔 짓을 하냐면 양변의 역함수를 합성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요? G가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뒤에다가 갖다가 붙인다고 하면 응? 얘는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돼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합성하는 방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또 다른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 좀 얘기하자면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이거부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F가 G와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합성을 하더라도 아니면 뒤에다가 합성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양변에 동일한 방향으로 함수를 합성하게 됐을 때에도 항상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H가 F 서클 G를 만족한다면 결국에 H 서클 G 인버스라고 하는 그 값이 F 또는 뭐요? F 인버스 서클 H가 G라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11번에서 제가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방금 전에 자 1번 F 서클 H X가 G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HX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F 인버스를 곱해서 HX는 F 인버스 서클 GX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2번은 아까 어떤 문제였어? H 서클 F X가 G였잖아. 그럼 얘는 뭐 하라고? HX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G 서클 F 인버스 하시면 된다고. 요렇게.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야. 결국엔 H 서클 G 서클 F가 F랑 똑같이 나왔을 때 G에다가 역함수를 곱해서
합성해서 FG는 항등함수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H는 뭐예요? G의 인버스와 같을 것이다. 까지 정리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11번을 문제를 푸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11번을 풀 때는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을 주로 제일 많이 써요. 저기서처럼 하나하나 대입하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싹싹싹싹 식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입해서 답만 구하는 그러니까 값만 구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 결국엔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x 대칭시킨다라는 건 역함수의 그래프 또한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뭐라고?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뭐에 대하여? y는 x 값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쓰는 게 만약에 f에다가 f 인버스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라고 하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서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 나와요로 바꿔요. 이게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애 중에 하나예요. 자, 554번 봐봐. 554번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F에다 뭘 집어넣으면 B가 나올까로 해석을 하라고.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B가 나올까로 해석을 하라고. 그래서 554번의 1번 답이 뭐야? 1이죠. 2번은 인버스 2개 붙으면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예요. 아니지. 인버스의 인버스는 C로 가야죠. 자, 2번. 자, 미안해요. 2번. F 인버스의 인버스 2는 얼마라고요? F2와 같다고요. 그래서 뭐? C라고. 자, 그다음에 3번. 야, 얘네들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 4 나와요. 그죠? 4가 D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4로. 그럼 4번도 마찬가지죠. A가 3으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된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념 뭐 문제풀이가 살짝 좀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 좀 지우고 가려고 하는데 지워도 됩니까? 싹 좀 정리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입니다. 자,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 봐. 1번에 fx라고 하는 값이 ax에 더하기에 비해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인버스 7이 2래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얘를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계산하라고?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7 나와요. 로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2a 더하기 b가 7 나와요. 로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0 a는 2고요. 그럼 b는 3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2번 뭐이? 어떠한 fx가 ax 더하기 b를 만족할 때 f 인버스 2는 0, f의 f0의 0은 0은 0, 3. 이때 f6의 값을 구하래요. 뭐 집어넣으라고요?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2 나와요. 아, b는 2예요. 다음 두 번째, f에다 0 집어넣으면 2 나온다 그랬으니까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 나와요. 2a 더하기 2가 3이래요. a는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그 식은 2분의 1x 더하기 2가 될 거고 6 집어넣으면 얼마? 5 나오겠네요.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5번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1대1 대응.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가는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꺾여서 방향 전환을 하면 안 돼요. 올라가려면 꿈틀 막 꿀렁꿀렁 하더라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 감소를 할 거면 계속 꿀렁 하더라도 감소를 계속 해야 돼요. 한결같이. 만약에 가다가 올라오는 순간 1대1 대응이 안 되게 돼서 혹은 올라가다 꺾이는 순간 1대1 대응이 아니게 돼서 얘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 fx라고 하는 애가 저기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2x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2 곱하기 1-kx 더하기 2k가 된다면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돼요. 1, 연속으로 계속 1대1 대응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보시면 1,2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1 집어넣으면 2-2k 더하기 2k니까 아, 2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1-k가 0보다 커야 돼요. k가 1보다 작다.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16번. 역함수 구하기. fx가 2분의 1 x 더하기 a고요. 이에 역함수 인버스 x가 bx-2래요. 뭐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복잡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bx-2를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값이 x만 띡 하고 튀어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합성이에요. f 서클 f 인버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역함수 구하기처럼 y는 2분의 1 x 더하기 a라고 바꾼 상태에서 뭐부터? 대칭 이동부터 x는 2분의 1 y 더하기 a로 바꾸고 변환 2x 마이너스 2a가 y인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얘가 bx 마이너스 2랑 똑같다. 아, a는 2, a는 1, b는 2.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네? 라고 계산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세 번째, 역연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 해서? x에서 a를 빼고 곱하기 2배를 한 그 값이
bx-2가 되더라 라고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바로 요 식이 다이렉트로 튀어나옵니다. (17번) 역함수의 성질. 자, 17번 역함수의 성질. 지금 fx라고 하는 그 값이 3x-1이고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가요? 라고 할 때 1번 g 서클 f의 인버스 2의 값을 계산하래요. 어떻게 바꿔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에다가 2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 합성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역함수로 바꾸셔도 돼요. 먼저 G 서클 F가 뭔데? G 서클 F, G에다가 F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에 3x 마이너스 1 더하기 4라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나오거든요. 얘를 역함수로 바꾸신다면 G 서클 F의 인버스 X는 얼마? X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은 뭘로 바꿔도 되고 그냥 여기 역함수를 각각 구하셔도 되고 F 역함수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고요. G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박 하나하나 다 구해서 계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뭐 자유로. 2번은 뭐예요? F 서클 G 서클 F 역함수 2 마이너스 2. 먼저 요거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바뀔 것이고 F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로 바뀔 것이고 상쇄되어 사라지고 나면 뭐와 같을 것이다? G 역함수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와 같을 것이다. 예, 18번, 19번은 네, 19번에다가 하나만 써주고 지금 정리하시죠. 제가 여기다가 따로 안 해놨는데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중에 하나는요. 자 봐봐. 여기다 이렇게 써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가 증가함수일 때 반드시 여기 이거 중요한 거 뭐라고? 반드시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겨요. 그래서 fx와 f 인버스 x를 하는 게 아니라 fx와 x를 연립합니다. 로 구한다. 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챙기네. 쓰고.